자, 여러분 살아갑니다. 오늘은 일주론 갑신일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신을 보면 갑이라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새로운 씨앗이잖아, 그죠? 우리가 나비나 매미를 보면 사실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번데기 시절에 또 그런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 틀에서 보통 이렇게 특히나 매미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정도를 엄한 그 땅 속에서 나무의 어떤 즙을 빨아먹으면서 숨쉬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 2주를 살다가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신금이라는 것은 틀이잖아요, 틀. 그죠? 나의 틀. 이게 평관이거든요. 평관의 틀을 어떻게 깨야만 내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갑신일주예요. 그래서 근데 이 틀이라는 게 평관의 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죠. 마치 딱딱한 그 바위 틈 사이로 이 바위를 뚫고 올라온 아주 푸르른 그런 소나무 같은 그런 형상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갑목이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 우리가 태동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어떻게든 앞으로 좀 나아가려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 지금 신금이 그것을 들썩 지금 막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쉽게 발을 뻗쳐서 나아가기가 조금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틀을 내가 빨리 깨어난다면 더 빨리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일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임경이 있어요. 무임경. 그래서 무토라는 것은 편재죠. 편재. 그리고 임수는 편인. 그리고 경검은 평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를 찌르는 그런 기운이 신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신금이라는 건 현침이거든. 현침. 예리한 칼날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틈틈이 나를 좀 찔러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는 어떠한 경험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되고 경험치가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야만 이 갑목이 크게 성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금금목하지만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임수예요. 이 편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거기 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살인 상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재생살도 해주고 있죠. 근데 이 평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살인 상생, 편인의 그런 기운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살인 상생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12운송으로는 뭐냐면 절지거든요. 절지. 이 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뱃속에서 아기가 뱃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잖아. 그 임신이 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예 모양이나 어떤 틀이 없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영혼의 상태다라고 해요. 절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그런 자리다는 거죠. 그래서 12운송으로 볼 때는 갑신일주가 이런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끊어진 자리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운이 약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이 상생됐기 때문에 이 임수로 내가 살아갈 방편을 마련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절처 봉생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끊어진 자리를 절철하고 그래요. 끊어진 자리, 완전히 죽은 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난다 그 말이죠. 생하는 기운이에요. 우리 죽은 나무에 꽃이 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 길이 바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성이다. 이 편인이다. 그래서 편인을 여기 한번 올려보면, 자, 임신, 임수가 바로 편인이죠. 편인. 그리고 편인의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장생이란 말이에요. 나를 항상 금생수 해주면서 임수를 생해주는 기운이거든. 그래서 간목이 살아가는 길은 이 편인 쪽으로 살아간다면 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 편인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잖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전문직이거죠? 전문성이잖아. 한 곳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몰입력을 뜻해요. 그것이 막 샘물처럼 계속해서 막 솟아난다는 거지. 그래서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 한번 몰입하면 그 몰입력이 상당히 뛰어나면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곳에 올인해가지고 내 길을 간다면 정말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이 관이라는 건, 편관이라는 건 이름을 날리는 기운이거든. 남들이 명예도 얻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뭐냐면 이게 아까 지금 어디라고 그래? 절지라고 그랬잖아요. 절지. 그죠? 이 절지라는 것은 끊어진 자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편관이 끊어졌다는 거는 가다가 그만두고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또 그만둘 일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그런 끈기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한 자리에 머물기가 쉽지가 않다. 힘이 들면 때려치운다는 거죠. 못하겠다고 나오는 형국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명력이 어때요?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인내도 필요하고 스스로 고뇌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그죠? 참을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 간목으로서 스스로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내 살아가면서 나의 완전한 목표가 되어줘야 돼. 그래야 뭔가 한 가지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장간을 보면 지금 이게 편제잖아. 그죠? 무토를 한번 올려볼까요? 무토를 한번 올려보면 무토가 편제거든. 그죠? 이 편제가 어떻게 돼요? 재생 살해주고 있잖아. 내가 너무 과하게 재성적인 욕심을 부리면 이것이 나를 근근목해서 쳐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또한 이 무신이라는 것은 12운성으로 보면 병지거든요. 병지란 것은 내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들어놓여 그런 형상이잖아. 그죠? 몸이 좀 아플 수 있다는 거잖아. 만약에 신약한 사주라면. 그렇지 않고 이게 또 하나는 역마의 기운이거든요. 역마. 그러면 내가 이 재물적으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을 내가 벗어날 수가 있겠다. 또한 이 편관이거든요. 편관. 편관 자체가 또 역마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한 자리에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살인 상생하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있고 한 자리에서 뭐라도 한번 인내를 해봐야 된다. 내 자신과 싸워서 나를 좀 이겨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길들여야 돼요. 습관. 습관이 뭐냐면 바로 똑같이 연습을 해야 돼. 이거를 길들이다 보면 내 자신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다. 스스로 항상 내 마인드는 한 자리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도 휘둘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나를 다스리려고는 하지만 그 기운이
아까 절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운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갑신일주로 태어났을까? 한번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건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항상 부족한 거는 덜 생각하셔야 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잘하는 게.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열심히 길러 나가야만 내가 이 간목이 잘 크고 잘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대신 이제 이 편재라는 것은 이 일지 자리가 지금 신금을 놓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역마라는 것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흩어지는 기운이잖아. 그래서 재물이 뭔가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큰 재물은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취하여야만 그게 고정적으로 나한테 돈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편인 전문성으로 가야만 내가 살 길이 있다. 한 곳에 좀 매진해가 꾸준하게 해서 이 편인은 뭐예요? 자격증이거든. 나만의 어떤 자격증 이것을 따야 돼. 그래야만 온전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남명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무토는 아내죠. 아내가 지금 식신을 가지고 있죠. 그죠? 식신, 토생금. 그러니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생활, 이 편제라는 건 사회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회성이 좋은 그런 아내를 맞이할 수가 있고 음식 같은 것도 술렁술렁 잘 해낼 수 있겠죠. 스케일이 큰 여자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일단 목국토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 두 사람 관계가 솔솔 재미가 나는 관계가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무신의 기운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춰 살아나가야 돼. 이해하고 타협하고 관용으로. 관용이 중요합니다. 관용. 이게 뭐냐 하면 받아들임이거든. 받아들임. 이 받아들임으로 이 관용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배우자하고도 오랫동안 회로할 수가 있다. 아셨죠? 여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명 입장에서는 이게 편관이잖아. 편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다. 그 기운이 나를 근검목하고 있기 때문에 갑신일주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무지 받겠죠. 직장 내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또 내 남편으로부터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살인 상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든 참고 견뎌나가는 그런 기운이다 라고 보죠. 그러니 항상 마음 한 구석은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워요. 이 신금이란 것은 스스로가 외로워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인이란 것은 이 명리 역시도 편인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자리를 공부하는 이런 쪽에 나를 잘 다스리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래야만 세상 보는 안목도 생기고 내 마음도 넓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또 사회에 대처하는 능력도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갑신일주는 이게 막 우리가 콩나물 보면 콩나물에 왜 껍데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마치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딱딱한 껍데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껍데기의 털을 깨고 나와야 돼. 근데 그 털이 너무나 강한 거야. 그래서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갑신일주는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일이 좀 걸려. 시일이 좀 걸린다. 왜 나는 빨리 진전이 되지 않을까? 팍팍 일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좀 여유를 가지고 시일이 걸리면서 조금은 마음 다스리고 좀 고행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내가 뜻하는 바는 언제라도 이루어져요. 그게 약간은
조금 더딜 뿐이다는 얘기죠. 마치 왜 알에서 뿅아리가 있잖아요. 그 뿅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부지런히 그 껍데기를 어떻게 두드려야 되잖아. 그죠? 수없이 두드리다 보면 새롭게 알에서 깨어난 새로운 생명이 되거든요. 갑신일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많이 두드려야 돼. 많이 나를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수많은 경험이 필요해. 그래서 좀 부딪히셔야 돼요. 여기저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저기 부딪히셔가지고 내 자신이 많이 좀 깨져야 돼. 그랬을 때 정말 새로운 나로 크게 탄생하면서 더욱 내가 커질 수가 있는 동력이 되어진다. 간목은 생기예요.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자,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 병화나 무토나 같이 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 병신이죠. 이거 역시도 병지예요. 그러면 내 자식과의 인연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내가 바빠서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든지, 안 그러면 자식을 멀리 좀 보내서라도 자식과의 어떤 거리라든가 인연이 조금은 좀 약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이렇게 되면 자식이 뭔가 하려고 하면 빨리 내보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역마잖아. 그죠?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병지란 것은 역마예요. 무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화생토할 수 있게끔, 그죠? 스스로 일어나게끔 키워주셔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아까 남명의 입장에서는 경금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자식의 기운이 굉장히 강성해. 강한 자식이에요. 스스로 뭔가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진 그런 자식이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가 절지였잖아. 그죠? 그래서 남명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제대로 잘 커나갈 수 있게끔 뒤에서 좀 힘을 실어주시고, 어차피 기운은 큰 자식이잖아. 그죠? 잘 될 수 있는 명인데 절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방적으로 커나갈 수 있게끔 기회 제공을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갑신일주는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은 의리의 그런 기운도 되고 명예도 굉장히 중시하면서 자존심도 강하거든요. 자존심에 흠집 가면 또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 고고하다 그랬잖아요. 고고하면서도 도도하다. 이런 면을 함께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명분이에요. 명분.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명분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이다. 자, 간목은 천간에 무슨 운동을 하느냐 하면 해묘미 운동을 해요. 그죠? 해묘미.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그 신금은 뭐예요? 미신. 바로 다음 글자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급살이에요. 12신살로는 급살에 해당한다. 급살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배우자 자리잖아. 배우자 자리가 급살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전쟁에서 보면 아군과 적군이 있듯이 적군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냉랭하면서 이 사이가 엄청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갑신일주는 내 삶을 살아야 돼. 배우자하고 아기자기 말록달록 그런 삶을 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라든가 명분,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나를 위한 인생을 사셔야 된다. 그 말이지.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주변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즐거움을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의지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길을 찾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고고하고 도도하게. 그러면 거기서 절처봉생하면서 내 길이 열리고 결국은 이 편관으로서 편관, 이 명예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위 위에 한번 소나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갑신일주는 공망이 뭐냐 하면 오미거든요. 오미. 오미가 공망이다. 오미가 공망이라는 것은 화가 공망이잖아. 그래서 여명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그래도 공망을 맞았다는 건 자식과 인연이 아까 좀 약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자식한테 집착을 한다든지 애달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셨죠? 그리고 또한 이 화라는 것은 열정이거든요. 열정. 삶의 열정. 열정을 가지려고 해야 돼.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전진하는 힘이잖아. 그죠? 이것을 스스로 좀 길러내야 돼. 부지런히 내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뭐라도 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속에서 어쨌든 재적 성취를 이룰 수도 있으니까 뭐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자격증 하나 따 놓으시고. 지금 시대는 나의 어떤 전문성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지자리에 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1인 기업, 뭔가 내 스스로 내 자리를 하나 차고 사업자로 등록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격을 하나 갖추셔가지고 전문적으로 뭔가를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인생을 재미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신 살인 상생의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 좀 인내하시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관적으로 좀 성숙을 하셔야만 보다 높은 나만의 어떤 그런 멋진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